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랫폼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김병환 저자분이 저술한 책인데요. 플랫폼 독서법,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가 이야기한 퀀텀 독서법을 좀 우리는 이해하면 좋은데요. 이 책 안에도 이 퀀텀 독서법을 하고 나서 플랫폼 독서법을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퀀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정독하는 것보다, 묵독하는 것보다 우리의 뇌를 이용해서 읽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독을 하면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퀀텀 독서법은 한 문장 혹은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읽도록 뇌를 연습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읽어라 라는 그런 독서법인 거죠. 그러니까 좌뇌를 우리가 발달시키면은 자꾸 생각하고 또 많은 걸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저자는 우뇌를 조금 더 사용해서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뇌가 이미 이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부여잡고 있지 말고 지나가면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빠르게 속독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독서법이죠. 그래서 퀀텀 독서법을 권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초소 독서법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소라는 것은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책을 읽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말고 좋은 것은 이렇게 메모하고 글로 남기여라, 이렇게 해서 그 독서법을 초소 독서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저자도 이 초소 독서법이라는 책도 썼고 또 그러한 독서법을 기반으로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 플랫폼 독서법으로 우리가 독서를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플랫폼 독서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많은 사람이 이미 이 독서법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빌 게이츠라든가 테슬라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 투자 천재 워런 버핏, 애플의 스티브 잡스, 사회 철학자 에릭 호퍼라든가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미국 대통령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 그리고 다산 정약용,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권의 책만 읽지 않고 다수의 책들을 동시에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가였고 속독가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플랫폼 독서법이라는 것은 한 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같이 읽어주는 그런 독서법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10권을 예를 들어서 읽으면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만 읽으면 한 권의 책을 정독해서 다 가져올 수 있겠지만 내가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이런 것을 같이 가져오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 더 독서의 10배 더 좋은 독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자는 이렇게 비유해요.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옛날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많이 못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이 에베레스트 산이 한 8,848m 정도 되는데 베이스 캠프가 아주 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 3,000m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치니까 거기까지 가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는데 실패를 많이 했는데 베이스 캠프를 약 6,000m 정도에다가 딱 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쉬었다가 충전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플랫폼 독서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독서하는 거다. 그냥 한 권만 읽고 만족하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권들이 힘들지만 2,000, 3,000이 아니라 6,000m 올라가듯이 여러 권을 좀 읽으면서 더 풍성하게 독서하면 좋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한 권만 읽으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책의 좋은 것들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어때요? 네트워크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또 메커프의 법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는데 이 메커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용자가 많아지면 효용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떠한 좋은 점들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플랫폼 독서도 이렇게 메커프의 법칙처럼 여러 권을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구글과 페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됐죠.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는 블록 성장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로 이 플랫폼 독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할 때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예, 그냥 책을 읽고 던져버리고 또 다른 주제의 책을 또 읽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비슷한 류의 책들을 모아서 읽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어떤 글로 우리가 풀어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정보가 되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저도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나누고 거기다가 포스팅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읽었던 책들 하나하나를 이 책, 초소독서법은 무엇인가를 읽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살짝 서머리해 드리고 또 어때요? 퀀텀 독서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르게 있던 그러한 독서법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도 요건 요런 장점이 있고 뭐 이 플랫폼 독서법도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 독서법이 말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정보 내용들을 같이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독서를 할 때 관련 분야의 책들을 좀 10권, 20권, 30권 읽고 나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읽으면 속독도 되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더 풍성하게 내가 독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깐대 똑딱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독서를 할 때 여러분 다른 분야의 책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는 좋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미래학에 관심이 있어서 미래학의 책들을 막 읽는데 그러면 금융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고 경제도 배우게 되고 부동산도 배우게 되고 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책을 빨리 읽어갈 수 있고 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때요? 취합하면서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플랫폼 독서법도 깐대 똑까기 똑같은 부분, 똑같은 부류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습득하는 거예요. 자, 모티머 애들러 이분이 이런 책을 썼죠.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독서를 얘기하냐면 신 토피컬 독서를 이야기하는데 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함께 합성이란 말이죠. 토피컬이라는 것은 주제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모아서 하는 독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저자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독서를 하는 것은 바로 모티머 애들러가 이야기한 신토피컬 독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플랫폼 독서를 위해서 7단계 훈련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요번에 철학, 그 중에서 저는 현대 철학에 관심이 많은데 현대 철학의 목표를 잡고 책을 어떻게 해요? 좋은 책을 선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그러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구나. 그것을 내가 또 그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지식을, 정보를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모으자.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의 내용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또 어떤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 그러면 니체의 해체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을 여기다가 모아놓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르크스의 철학이 니체에게도 영향을 줬구나. 그러면 이 니체는 누구에게 또 연결되어질까?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솔루션, 주제에 대해서 솔루션 역할을 하는지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독서의 7가지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냥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하실 때 이런 독서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그냥 한 권만 읽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책들을,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셔서 그것을 읽으시면 좋아요. 대부분 이 책 너무 좋아 그러면 뒤에 보면은 참고 문헌이라든가 읽었던 책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여러분 보면서 내가 요번에 이 작가의 책을 읽어봐야겠다. 이 사람이 많이 인용한 이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러면서 다른 아주 완전 다른 분야가 아니라 비슷한 부류의 책의 내용에 다른 저자에게 가서 또 비슷한 내용을 또 읽으면서 내가 이전에 다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또 비슷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습득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플랫폼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